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오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 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자, 양시장이 빨간불이긴 해요. 근데 코스피가 후반에 약간 좀 올라가면서 빨간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뒷심이 살아있어서 그 낙폭을 많이 회복해냈다는 그렇게 거에 저는 좀 보셨구나.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뒷심을 쭉 이어가다 보면 산타랠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다음 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좀 정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초등학교 때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셔야 되는데 네. 사마사마 야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산타 랠리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과 함께 달려가 보죠. 좋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님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잘 이끌어서 네. 산타 앞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셔서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02-3252-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좀 하지만 네. 오늘 하모럼 앵커의 의상은 장대 음봉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파란데. 그렇죠. 경험치로 봤었을 때 통상 보라면커 이렇게 시퍼렇게 입고 왔었을 때는 다음 날 올라간다. 요거 있기 이거는 때문에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저를 많이 보시고 내일 네. 빨간불 만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 맞췄잖아요, 또 이거에. 자, 어쨌든 그럼 오늘은 주제를 좀 뭘 다룰까?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한번 끝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내고 말 겁니다. 좋아요. 이걸 이렇게 바로 이거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 위에 올라탄 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림의 이 HMM 인수와 관련된 이런 네.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네. 이겁니다. 예. 하림의 HMN 인수 해운사 기대해 볼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림이 이제 HMM을 인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HMM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쵸. 물론 하림은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네네. HMM이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흠슬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시장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이제 업황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내가 내 포트에 해운주를 하나쯤 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우리 김영일 전문가부터 해운사 포트에 편입할까요? 말까요? Yes or no? 노입니다. No. No.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김진환 전문가는 Yes or no? 노입니다, 저도. 노. 네. 두 분 다 노예요? 그렇습니다.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죠? 네. 자, 우선은 우리 김영일 전문가부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의 업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HMM이 상승이 잘 나온 거, 이 해운주가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하림이 상한가를 가버린 건 역시나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좋은 상승으로 나타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업황 자체를 조금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워낙에 이제 좋았었던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보복 심리에 대한 이런 이제 이 보복 심리가 막 올라오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물동량이 확 올라오고 그러면서 해운 업황이 그야말로 이제 활활 타오르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약간의 해운 업황이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조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네. 일단은 이 선박 공급량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이 컨테이너 운임
운임지수를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해 800에서 1100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손익분기점이 이제 1000을 넘어가야지 손익분기점입니다. 이거 비교 좀 해주세요. 언제 잘 낼 때는 어느 정도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5천을 넘어갔으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이제 손익분기점이 1000인데 그보다 이제 밑돌았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배를 띄워도 적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좋았었던 해운 업황 대비해서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이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머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도 이번에 인원 정리가 됐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워낙에 해운 업황이 가장 좋았었던 대비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할인이 기대가 되는 게 역시나 예전에 페노션을 한번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HMM도 인수를 하면서 페노션은 벌크선에 이제 이 강점을 띠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에 강점을 띠고 있는 기업이에요. 장르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기업 간의 시너지를 발휘를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해운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러한 목표인 건데 결국에 저는 이 올해 시장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시장 키워드가 무엇이냐? 저는 완벽하게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뭐 CXL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해운 업황은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내실을 다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좋았었고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내실을 다져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정상적인 이 업황 내에서 또 뚜렷하게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성과가 나와줘야지 결국에는 이제 또 좋은 흐름 해운주의 매력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굳이 이 해운주를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차라리 다른 지금 현재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이쪽을 접근을 하면 했지 굳이 이쪽을 접근할 매력도는 저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놉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하림이 좀 무리하게 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하림이 보기에는 이게 거의 바닥이니까 이제 쌀 때 사자 약간 이런 저가 매수가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각 이 이슈가 한창 나올 때 네. HMM의 진작에 좀 팔았어야 됐다. 지금은 너무 최고점이고 이제 여기서 안 좋아질 기업인데 누가 사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림이 이제 딱 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상 이 입찰 가격이 약 한 6조 원 이상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써낸 기업이 하림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또 하림이 또 인수를 하게 된 건데. 우선 협상 대상. 네, 결론적으로 이제 우선 협상대로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약간의 또 무리한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림 같은 경우에 자산이 이제 그 정도 금액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돈을 끌었었고 오늘 페노션이 또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페노션이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페노션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이제 약간의 좀 무리한 인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뚜렷하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업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 측에서는 또 큰 그림을 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뭐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상당히 좀 잘 뛰어오르고 있다. 다시 내실을 좀 잘 다져가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운 쪽에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무리해서 샀다라는 그러한 시각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페노션과 HMM 간의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과연 점유율을 또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의 상승은 좀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번에 그 해운주가 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멘 반군의 어떤 민간인 어떤 선박 공격 이슈로 인해서 해운주가 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뭐 테마주 뭐 대장인 흥하해운이 뭐 상승세가 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마성으로 간다라는 어떤 뭐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림하고 이제 하림 지주가 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HMM 인수권으로 뭐 제가 새벽에 뉴스를 뭐 체크를 하는데 하림의 어떤 HMM 인수권으로 한 기사가 한 4, 50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슈가 되게 컸습니다. 이 밤 사이에. 그래서 오늘 뭐 강하게 상승을 시작해서 뭐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수권도 그렇고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이런 것들이 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운이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지금 좋지 않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래서 이런 업황도 좋지 않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을 그런 섹터를 뭐 지금 본다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11시에 이슈플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냥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장기 업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해운주에 있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이건데 이게 강하게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1,100선, 1,090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작년 그 HMM이 그때 뭐 엄청나게 시세를 그때 분출할 때였죠. 그때 보면은 거의 지난해 초였는데 그게 5,000이었습니다. 5,000달러. 그래서 지금 5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좀 반등할 때쯤 차라리 보는 게 어떨까. 예, 네.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1,100선도 못 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해운주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올해 3분기 HMM 영업 실적 같은 거 봤을 때 한 758억입니다. 근데 지난해 보면은 2조 6,00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조에서 700억 네. 대로요? 97%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뭐 HMM뿐만 아니라 뭐 지금 글로벌 선사 덴마크 머스크, 그다음 뭐 이스라엘 선사 짐 라인, 뭐 대만, 그래요? 예, 모두 다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저희 지금 올 초 점유율 기준 세계 1, 2 이제 해운사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MSC, 뭐 덴마크, 머스크. 여기가 이제 해운 동맹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2M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가 지금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개의 어떤 동맹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업계 경쟁이 좀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담합도 좀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운임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그런 뷰가 되게 강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물동량이 좀 감소하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업황의 턴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하락 마감을 좀 했더라고요. 하락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HMM 인수권으로 하림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수가는 6조 4천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지금 자금 조달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랑 같이 지금 인수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펜오션 이제 역시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펜오션도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펜오션도 그렇고 이제 하림은 오늘 좀 이슈성으로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양쪽에 모두 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뛰어 올랐거든요. 특히나 할인 같은 경우는 자금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채팅창에 우상향님께서 아니 근데 자금 부담이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 왜 상한가까지 올라간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할인이 이렇게 특별히 더 상한가까지 좀 크게 슈팅이 나왔던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저가권에서도 반등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정이나 재료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침에. 네. 예, 그래서 어떤 수급이 좀 몰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장기적인 이런 업황 같은 거 보시면 절대 매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이슈성으로 좀 강하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해운주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이제 해운사 어쨌든 간 지금 뭔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것처럼 뭐 중장기까지는 힘들더라도 네. 두 분께서는 어쨌든 길게 업황이 개선되는 거 보고 들어갔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 종목 하나씩을 좀 알고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요? 네, 지금.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 그런가? 아니, 단기도 난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기에는, 이제 해운주를 담게 된다면, 그렇죠. 눈여겨봐야 된다면. 그래서 만약 해운사에서 만약 1등주를 뽑는다면 김영일 전문가는 어디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해운주들이 막 날뛰긴 했거든요. 뭐 이제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도 막 날뛰었고. 종목명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HMM입니다. HM에 가져가요? 만약에 산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원 전문가님은 어디로 가세요? 네, 저도 HM. 그래요? 네. 같은 그럼 거네. 결국에는 만약에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HMM이 다시 흠슬라 갈 수 있나요? 뭐 흠슬라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운주 중에 저는 HM밖에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해운주 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해운이나 뭐 흥하해운 같은 이러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테마성 움직임을 띠는 이 덩치 작은 종목들이고 네. 그나마 저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HMM과 페노션이라고 봤는데 페노션은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오늘 급락을 해버렸고 HM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림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찌됐든 오늘 이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수급 정도는 저는 분명하게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기대감이 어찌됐든 시장에 형성이 됐고 어제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간 이상 단기적으로 연속적인 상승 조금의 이제 단기 트레이닝 정도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원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하게 저는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는 한데 움직임들 자체가 워낙에 좀 테마성이 좀 많이 껴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HMM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HMM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HMM이나 해운주들이 최근에 뭐 전쟁이라든지 뭐 물류 대란 때문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인수권으로 급하게 뛰어 올랐는데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HMM을 예로 들면 네. 오늘 한 18,000원 중반대에서 끝났어요. 18,000원 중반대에서 끝났는데 수급이 그래도 들어가 줬으니까 한 2만 원 초반 구간까지는 트라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다음 매물 구간 정도 네. 2만 원에서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딱 짧게 보고 매매할 만한 구간까지는 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도 똑같이 HMM인데 네. 이 부분도 뭐 가격 전략까지 좀 간략하게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HMM 같은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좀 차트적으로는 좀 괜찮긴 하네요. 좋긴 좋은데 네.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을 하는 이제 HMM이 이제 페노션의 이제 벌크선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요 종합 어떤 물류 기업으로 이제 뭐 탈바꿈한다라는 그런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동종 해운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HMM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좀 중장기적으로요.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이 4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제 완전히 종합 물류 기업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한 27위 정도 되는데 네. 13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탑으로 탑픽으로 HMM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HMM과 관련해서 되게 많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얘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노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지는 말자라는 관점이시고 업황 자체가 해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셨고, 네. 뭐 이 해운주로 넓게 봤었을 때도 뭐 단기가 됐든 중장기로 봤을 때 봐도 HM이 가장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넣어두고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김진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진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상한가님께서 왜 형일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네. 특별 출연으로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채팅창에 김진환 전문가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네, 많아요. 그 중에 좀 딱 눈에 띄는 댓글이 나우히어님께서
전문가님 힘내세요. 전문가님 덕분에 자살이 살자가 됐습니다. 아, 라는. 멋있다. 예. 네, 멋있습니다. 정말 연말에 큰 선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진단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팬층이 있는 신인 전문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볼게요. 네. 붉은 태양님께서 이것도 성장하면 이겁니다. 또 AI, 셀바스 AI를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비슷하죠. 오늘 약간 좀 조정 받았는데 매수가가 살짝 떨어진 모습입니다. 1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시고 있고요. 이 셀바스 AI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올해 초였죠. 한 3월? 1분기 때 한 36,000원 좀 넘겼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약간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추세 자체는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님, 셀바스 AI. 전문가님 말하시는 성장에 또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성장이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성장이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그걸 알려주셔야지 호락호락하지 제가 않군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이 주목받는 쪽, 뭐 온디바이스 AI, 예. CXL,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이제 당장 내년, 내후년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 나갈 쪽인 거거든요. 네. AI도 물론 시장이 커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되어 갈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좀 내놨잖아요. 네. 제미나이가 이제 챗GPT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놨는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제 이야기들을 보니까 시연 영상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편집해서 뭐 짜집기한 그런 영상이었다. 그 다음에 힘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또 제미나이한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했더니 구글에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대답을 해야 되네. AI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어느 정도 좀 상용화가 좀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직 완벽한 성능, 그러니까 상용화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만한 성능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한 2018년, 19년 이때 이제 전철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면 네. 그때 당시에도 2차 전지 이야기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에코프로비엠이 단가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10만 원이 채 안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샀어야 네, 10만 원이 네. 채 안 됐었으니까 그때 아마 한 5만 원, 4만 원 할 때, 3만 원 할 때 이때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오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AI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분명하게 이제 성장 산업인 건 맞습니다. 성장 산업인 건 맞고 올해 초에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결국엔 이 부분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아야 되는데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기에는 먼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지금 당장 AI 쪽보다는 AI 반도체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무언가 인프라 쪽을 만드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AI가 결과물인 거고 이제 인프라 쪽을 만드는 게 반도체인 거면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니까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옮겨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실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은 성장성에 대한 주목도가 시장에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물량이 많이 좀 죽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물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관심이 들어가는 구간,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예전 그림을 보게 되면 쭉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물량이 한 차례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어떠한 구간이냐?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그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수급이 동반되는 타이밍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타이밍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AI가
뭐 다음 달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개월 뒤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매수가 수준이신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이 저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바닥 팠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들고 갈 만한 매력도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타이밍이 결론적으로는 뭐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뭐 솔트룩스라든지 여러 AI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타이밍이 될 거니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정리하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때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직까지 뭐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의 순서가 있다. 네. 명언입니다. 네, 끝까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AI는 아직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자는 관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갈게요. 이번에는 하이브 살펴보겠습니다. 조말로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3만 9천 원, 비중 20%. 하이브가 오늘 딱 23만 9천 원에 그러네요.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은 여름에 조금 더 높을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연말이 되면 이제 공연도 하고 하니까 엔터지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특히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JYP를 필두로 해서 빨간불 켜냈는데 하이브는 반면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연말에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데뷔들을 앞두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엔터주를 조금 봤었는데 어떻게 딱 아시고 네. 하이브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 이번 주 제가 주말마다 제가 차트를 많이 보면서 엔터주도 다 정리를 좀 했었는데 네. 하이브가 제일 차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금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 오늘 뭐 JYP가 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도 이제 오늘 좀 상승했다가 조금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BTS의 어떤 이렇게 입대로 인해서 공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실적 공백이. 그런데 내년 전망치를 보니까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9% 그다음에 13.5%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 공백이 상당히 뭐 강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뉴진스나 여러 가지 그 글로벌 IP가 BTS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저희 보니까 앨범이나 어떤 음원 그리고 이제 콘서트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수익원에 있어서도 크게 지금 매출액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반등은 BTS가 차라리 그러니까 전원이 다 입대를 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도 계속 조금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모습도 나름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매도를 좀 하는데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순매수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기 때문에 수급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관하고 외인에. 그런데 연속적인 어떤 매수세는 조금 실종이 되긴 했는데 근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외인하고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어떤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아까 20% 정도 들어가셨다고 하셨나요? 네. 20%. 수익 한 10%. 20% 정도 예. 들어가셨는데 뭐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JYP 제가 수급 들어오고 좀 강하게 상승한 걸 보면서 엔터 섹터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조금 재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아니고 우선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실적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엔터 섹터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JYP 쪽이 오히려 좀 낫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 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가져가셔도 괜찮긴 한데
그래서 비중은 조금 낮추셔서 만약에 보신다면 JYP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추세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건 26만 6천 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로 가진 못할 것 같고요. 네, 조금 기간을 두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는 최근에 엔터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보유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주셨습니다. 26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는 것도 추천드렸네요. 하이브 검색하니까 방시혁 의장이 주식재산 1등이다라는 기사가 가장 먼저 뜨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이수희님께서 TCC 스틸을 올려주셨어요. 수익이 나고 계신 분이에요. 축하드리고요. 54,000원에 20%인데요. 지금 58,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4,000원 이후에 최근에 어디까지 한 5만 원도 잠깐 깼었던 적도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최근에 꽤 한 73,000원까지 갔었었는데 여기 한번 다시 가서 막 75,000원까지 또 갈 수 있을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관님, 뭐 이 철강 또는 뭐 2차 전지, 원통 뭐 이게 되게 엮여 있는 게 많잖아요. 어떤 전망을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종목이고 예전에 이제 한번 또 추천드렸었던 이제 이력도 있었고 그래서 TCC 스틸이 이제 워낙에 갖고 있는 장점, 강점 자체가 굉장히 좀 확연하잖아요.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니켈 도금 강판이 워낙에 이제 또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소재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니켈 도금 강판이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판가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어서 수익성도 좀 뛰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뛰어난데 진입 장벽도 높다라고 한다면 TCC 스틸이 관련해서는 뭐 확실하게 점유율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워낙에 최근에 좀 실적이 좀 가라앉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이제 이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원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판가도 좀 하락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이제 이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캐파도 약 8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TCC 스틸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조금 나올 때 한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접근을 한번 했었냐고 하면 이때 접근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3% 종목이었을 거예요. 3% 시간에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려서 요때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단기로 한번 목표가 도달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제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좋은 종목이 그냥 있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 구간까지는 트라이를 충분히 해줄 것이고 뚫어주면 좋은 거고 못 뚫어주면 이 구간에서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전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그림과 약간은 다르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하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은 물량이 들어오는 구간에 한 차례 정도는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좀 뚫어주려는 그런 트라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가는 64,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만 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로 64,000원 안내 드렸는데 예전 구간도 보게 되면 1차로 64,000원 구간에 한 차례 정도 물량 소화해줬다가 이 구간을 또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7만 원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건데 그러면 아마 같은 그림이 조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64,000원 구간을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뚫어줘야지 7만 원 구간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64,000원 안내 드리고 64,000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동반해서 예전과 비슷한 이러한 그림이 나와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꾀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동반해서 올라가는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은 굳이 뭐 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좋아질 것들이 좀 많은 그런 기업들이니까 목표가 설정만 좀 잘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TCC 스틸 얼마나 수익을 더 낼까 이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64,000원, 2차 7만 원 손절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빠르게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거제아제님의 종목입니다. 아, 슬프네요. 왜 슬퍼요? 거제. 난 왜? 거지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듣는 걸로 아유, 알아가지고. 우리 거제에 살고 있는 우리 거제 거제 만세. 아재님 멀리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가지고 계시고요. 다행히 수익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 27,0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어요. 수익 감사합니다. 더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오고요. 오늘도 13%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청자님도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 어떻게 잡아요? 네, 우선은 지금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외에서 31,000원을 넘었었나요? 시외에서 제가 보는 3,890원, 예, 3,900원 정도 제가 1차 목표가로 저도 요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솔직히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네, 되게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좀 차트가 좀 제 기준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흉부 이런 뭐 CT, 흉부 검진 이쪽 AI 인공지능 이런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누님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같은 그렇군요.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누닛보다는 제가 이 코어 라인이 이쪽이 지난주부터 좀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요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실 때 저는 그 의미 있는 수급, 즉 거래량이 이렇게 탁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장 때 그 상장 초기 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지난 목요일 날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제가 봤는데요. 이때부터 그 다음날 어떤 눌림이 좀 나왔다고 보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저는 목표가를 한 39,000원 정도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목표가를 시간의 거래에서 도달해 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도 어떤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의미 있는 39,000 라인을 좀 넘어서 주면 저는 한 35,000원, 36,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0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내일장에서 이 코어라인 소프트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였던 39,000원 곧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35,000원 이상까지 2차 목표가로 높여드렸으니까 네.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로도 한번 우리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페노션을 예. 샀거든요. 5%. 언제 사셨어요? 오늘 많이 떨어지길래 네. 샀거든요. 오늘 사셨어. 오늘 사시자마자 바로 진단. 그럼 매수가금 얼마예요? 4,000원대 초반이잖아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4,100원. 4,100원에 5%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네네네. 보니까 굉장히 낮을 때 차트만 봐서는 굉장히 낮을 때 잘 사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 H&M 이런 거 보시다가 사신 거예요? 아니,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요. 그냥 근데 가격만 보고 사신 거예요? 예, 모르고 그냥 어머나. 바깥에서 네. 있다가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누가 네. 친구가 그러길래 네. 들어갔거든요. 그러셨군요. 단기적인 반등을 또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들어갔는데 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들어갔는데 근데 진짜 우연입니다. 자, 오늘 안 이제부터 그래도 어떻게 예. 해야 되느냐. 오늘 안 그래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단기적인 전략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신 진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제가 또 가장 단기 매매를 또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에 맞추어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약간의 이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가 매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3조 원 정도를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이탈하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페노션이 유상증자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업황 이슈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페노션이 그나마 이제 해운주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주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페노션에서 돈 끌어서 이제 인수금을 마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페노션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상황에서 지금 시간으로도 조금 떨어져서 이제 한 4,040원 정도로 오늘 이제 마감이 됐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전 저가가 4,050원 정도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4,05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이제 열려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페노션은 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4,0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지금 HMM 자체는 또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MM이 추가적으로 또 끌고 가주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만약에 혹시나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로 인해서 끌고 가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딱 4,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4,000원. 아, 그런데 그러면은요. 예. 불안하니까 그냥 아침에 내일 아침에 그냥 팔아버릴까요? 어때요? 그냥 바로 매도하는 시초가 거? 매도.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 보시고 네. 뭔가 좀 너무 4,000원 이하로 확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다. 그럼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으실 것 같고 네. 지금 HMM이 어쨌든 흐름이 좋잖아요. 이제 HMM과 페노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종목이 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HMM이 내일까지 흐름 좋다라고 하면 그래도 약간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잘 보시고 4,000원 지켜주면은 반등 나올 때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밖에서 전화 받고 사셨겠지만, 요거는 내일 장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서 승부를 좀 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손실 없이 나오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려 하시는군요.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도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단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우리 한번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빼놓을 수 좋은데, 없죠. 예. 한나송님께서 현대미포조선 올려주셨고요. 네. 매수가는 조금 높아요. 91,000원에 5%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대미포조선 매수하신 이후에 좀 급하게 떨어졌었죠. 그래도 잠시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긴 하지만 8만 원대를 크게 또 돌파는 하지 못하고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들고 가실 생각인가 봐요. 단기와 중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은 어떨까요? 우선은 지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뭐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그래서 이 대형 조선사 5곳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업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요즘에 조금 조선주가 좀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좀 좋지가 못한데, 조선 성과,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차트에 표시를 좀 해 두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뭐,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또 홀딩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근데 또 다른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주가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주나 뭐 CES에서 뭐 로봇 같은 거 막 가고 있는데 제 거는 뭐 횡보한다든가 아니면 가지 않고 제일 참을 수 없죠. 네, 막 91,000원이신데 지금
제가 보는 기준은 한 88,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빠르게 좀 판단하신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는 지인이라면 예. 손절해라, 손절하고 다른 거 먼저 보다가 이게 이제 반등 기미가 있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어떤 단기 지지선은 7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지금 비중도 한 5%밖에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로 지금부터 조금 손절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반등 라인은 한 81,000원 그리고 그 다음 88,000원까지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턴어라운드 어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조선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선업의 어떤 다른 그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여러 가지 한화오션과 같은 다른 조선업 관련주들도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야지 예 그런 걸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추세는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예 분할해서 75,000원까지 보시고 그 이하부터는 뭐 손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그 폭이 88,000원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기에는 어렵죠. 조금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된 조선주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손실 줄여내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75,000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박영실님께서 센 종목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좀 이번 주 아주 괜찮아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70만 원에 사셔가지고 수익 내고 계세요. 지금 73만 3천 원에 오늘 무려 5.1% 역시 바닥 짚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의 비중, 또 에코프로는 2차 전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도세 완화 요 관련해가지고 그쵸. 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시면서 과연 에코프로가 얼마까지 갈지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또 이분은 통상 이런 거 2차 전지 물어보시면 중장기 물어보시던데 짧게 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 한번 만나볼게요. 에코프로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양도세 완화가 또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또 이제 검토 안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보통 양도세 완화, 이 양도세 이제 기준일이 12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양도세, 남았어요. 예, 검토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12월 달에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조 7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매도세가 팍 줄고 순매수하는 개인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다시 양도세 완화 검토하고 있고 그렇죠. 이번 주에 빠르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또 기대감에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양도세 완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살짝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 기준일이니까. 네. 그럼 보통 이게 또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이제 또 기준일 지나가면은 양도세 이슈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면이 아니라 완화되기 전에 기대감 요거를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나는 트레이딩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트레이딩에 맞게끔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에 완전하게 확신을 갖고 계시고 이 기업들을 난 믿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정도 흔들림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쭉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트레이딩 전문이니까 트레이딩에 맞게끔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주도주 종목군들은 약간은 또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일단 에코프로 BM은 오늘 살짝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2%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가 올랐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1.3%가 올랐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어제부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매물 구간 121선에 부딪히면서 하락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딱 막혔었던 구간이 34만 원 구간인데 이 구간부터 또 매물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을 잡아주는 움직임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슬슬 또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4만 원 구간을 뚫어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약 한 85만 원 정도 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구간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평선 도달해 있죠. 이전 매물 구간에 또 맞닿아 있는 예전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또 단기 매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해 주는지 요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 주어야지 8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바닥에서 지지받는 이러한 그림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또 선택을 해주셔야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80만 원대까지 수익권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워낙에 또 2차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2차전지라는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믿고 가신다라고 하면 아예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제 년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나는 트레이딩으로 짧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뚫어지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올 때에는 다시 차익 실현하셨다가 향후에 바닥 잡아줄 때 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모두 다 말씀드렸는데 원하시는 건 단기시죠? 매물벽 뚫는 거 꼭 보시고 꼭 뚫려가지고 80만 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특별 진단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쵸. 오늘 만나볼 종목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어보브 반도체 진단을 해보도록 온디바이스 하겠습니다. AI죠. 맞아요. 예. 계속해서 핫합니다. 이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갔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관련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